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집에 와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국내에서도 부동산 주담대가 7%를 넘었죠. 좀 고금리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데요. 미국 패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9월 달에 0.5%를 인하를 했죠. 비컷을 했는데 그 당시 파월 의장이 물가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경기도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이 조금 안정이 된다, 이런 판단으로 0.5% 인하를 했는데, 막상 인하를 하고 났는데도 미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9월 달에 비컷 인하할 당시 3.68%, 10년물 미국 채권이 68%였는데 어제 4.2%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2년물 채권도 4%가 넘었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 수익률은 내려오는 게, 이게 좀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역주행으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채권 수익률이 오를까? 일반적으로 그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당시는 이제 물가 안정이 좀 되고 경제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조금 찾아간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타이밍을 잘못 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후회할 것이다. 많은 그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5%를 인하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지금 맞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잘못 봤다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미국 경기가 계속 조금 좋아지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경기가 좋다는 거는 화폐 수요를 늘리거든요. 그 화폐 수요를 늘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1월 이후에 금리를 0.5% 인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당분간 고금리가 좀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좀 있는 거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인데 트럼프가 우세한 지표로 이제 많이 나오죠.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기치를 내걸고 있죠. 자국 중심의 실용주의.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을 한다는 건 다른 나라에 경쟁력 있는 제품이 들어왔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자국의 산업과 비슷하거나 높게 가격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관세부를 많이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100% 관세 부과하겠다, 지금은 300%, 5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민주당 후보 해리스도 관세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 전 산업과 물품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겠다는 거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관세는 올라갈 것이다, 이제 미 대선이 끝나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야 환율이 올라가서 자국의 제품이 수출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정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 강달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은 그 자본이 미국으로 몰릴 것이다. 그래서 고금리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보는 시각도 많아요.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동영상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2,500조라고 말씀드렸죠. 작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9월 30일. 9월 30일까지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재정 적자가 2,500조. 부채 갚는 데 쓴 이자가 1,500조. 그러면 재정 적자가 그렇게 많고 이자 갚느라고 1,500조 쓰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채를 찍어낼 것 아니냐, 대량의 국채 발행을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이 다수가 되는 거죠.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그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 국채 가격은. 그런 거를 이제 예상하는 거죠. 아,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나중에 채권 수익률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제적인 심리,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 주가가, 엔비디아가 140달러를 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AI주라고 해서 AI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또 컴퓨터주가 다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엔비디아와 직렬로 연결된 회사들, 병렬로 연결된 회사들은 오르지 않고 직접 연관된 회사들, TSMC나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들은 오르는 형태. 그러니까 선별적인 주식시장이 돼가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조금 미진한 거죠. 오를 수가 없죠. 주식시장으로 자꾸 자금이 가니까. 채권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보합 내지는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를 봐도 그런 연계성이 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참 경제 상황을 해석하기가 어렵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서 굉장히 힘든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모 일간지에서 삼성전자와 인텔이 파운드리,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동맹을 이렇게 서로 좀 의견을 교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자와의 만남이죠. 인텔은 반토막 나가지고 회사가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성장성이 문제가 돼서 지금 해외 언론이나 해외 기업들한테 주목받지 못하는 회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경자끼리 만나서 동맹을 맺었다. 물론 인텔도 상당히 강한 회사예요. 기술력으로는. 삼성전자도 강하죠. 그러나 이등끼리 만나서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내줄 수 있을까? 썰이지만 혹시 만난다고 해도 아픈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하라는 의문도 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인텔이 굴욕이죠. 동맹을 맺는다는 자체가. 동맹을 맺어서 TSMC하고 경쟁을 한다? 그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 브랜드 가치가 1500조 되는데 지금은 막 1000조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정도로 위상이 많이 떨어진 거죠. 어쩌다 이 상황까지 왔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방송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그 국책 기관이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 산업은행, 우체국. 우체국도 이 4대 기금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그 자금이 많은 곳이죠. 금융이 굉장히 컸어요, 우체국이. 근데 우체국이 그 일본 전범 기업에 62억인가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산업은행이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인가? 그쪽에 17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더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도 많이 사고 미 국채도 많이 사고 사업용 부동산 여러 가지 그 투자 대상을 이렇게 골고루 하죠. 포트폴리오로. 왜냐하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익률이 사실 5%, 많으면 10%, 10%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5%만 놔도 그냥 적당히 했다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2조 28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거는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외국에. 한국은행하고. 그럼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직접 이제 못하고, 그래서 하나의 기관을 만든 게 한국투자공사인데, 그 한국투자공사가 일본 전범기업 32곳에 8조 8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8,8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8,800억.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에 2조 2천억 하고 이 한국투자공사에 8,800억하고 합치면 3조 800억, 3조가 넘게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돈은 국경도 없고 애국심도 없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돈은 철저하게 투자 수익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우체국이든 산업은행이든 국민연금이든 한국투자공사든 전범기업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투자하기 전에 일본이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한 투자를 했었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전제하에 그런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게 국책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수익률을 따라간다고 하고 정부의 압박이 있었나는 몰라도 최소한 과거에 대한 반성, 한국의 잘못한 거에 대한 과거사의 사과 이런 걸 하고 난 후에 우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받고 투자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다른 투자 대상도 많은데 꼭 그렇게 전범기업에 일본 전범기업에 3조 원씩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거 뭐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네요. 아 참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아무튼 저녁 잘 보내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